그리고 또 보니까 그 얘기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그래도 괜찮은데 반도체 소부장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들. 그래서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데이터 나온 거 보게 되면 지금 시장은 AI 칩과 함께 바뀌었던 게 이제 전공정 말고 후공정 쪽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5셋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 세계에서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국 업체들이 5셋에서 이 정도 역할밖에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귀한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쪽으로 몰려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전공정 쪽은 그거죠. 그러니까 HBM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수요가 막 늘어나서 움직인 게 아니라 HBM을 생산하느라고 공급자 쪽에서 이쪽을 더 챙기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HBM을 챙기는 과정 쪽에서 D램이 올라가는 이런 이상한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생산하느라고 같은 쪽에서 D램이나 낸드가 제대로 생산을 충분히 예전 사이클했으면 막 또 투자하면서 끌어왔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행적으로 이렇게 올랐네. 그래서 저쪽도 좀 챙겨줄까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늦죠. 그래서 네. 이거는 그 일부 시각이긴 합니다만 네. 일부 전문가는 이런 주장을 좀 해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마어마한 반도체 사이클이 온다. HBM 플러스 메모리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게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HBM 공정을 이쪽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D램이라든가 이쪽으로 전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있으면 빠지는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역시 어느 정도 선에서 한계가 좀 있다. 이런 네.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당장은 여기만 하려고 하거든요, 이들은. 그리고 또 같은 기름 쭉 싸서 수익성을 본다 그러면 이게 훨씬 높으니까 이쪽을 챙기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마 전공정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제 이쪽이 사이클이 돌아온다라고 막 보고는 있는데 의외로 장비다. 그러니까 차라리 노리게 되면 그쪽이 맞는 것 같아요. 장비 쪽은 좀 느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가동률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 따라서 움직이는 거 뭐 재료, 부품, 가스 이쪽들이 더 맞겠다는 쪽에서 요거 챙기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번 사이클은 여전히 HBM이다라고 보고 대가는 게 편하지 않나. 그러면 관련된 쪽에서 좀 종목들 쭉 빠지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요즘 종목 쪽에서 HBM 문의 들어오는데 어제 보니까 DIT? 예, 이거는 또 시간 외에서 강하더라고요. 그것도 자리는 괜찮네요. 딱 저 자리 들어가서. 그래서 아마 또 공급 얘기, HBM 쪽으로 들어가는 공급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요즘 또 PSK 홀딩스 이거는 지금 거의 다 들어오네요. 이런 자리.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자리 진입하게 되면 이런 거. 거기다가 또 신규로 같은 리플라우 쪽인데 뭐 시장에서는 STI가 잘하니까 리플라우 쪽에서 PSK 홀딩스 빠진다.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성격이 다를 거고요. 근데 이것도 이 정도면은 자리 다 들어오네요. 이렇게 해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마 주가 가는 거 보고 올라갈 때는 신나게 또 보다가 자리 이 정도까지 들어왔으니까 또 가만히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자리 들어왔었으면 일단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또 수급이 꺾여요. 그럼 그거 가지고 수급 안 되니까 또 막 또 그렇다고 하는데 항상 수급은 그러니까 이거 되게 안타까워요. 수급만 보게 되면은 수급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죠. 아니거든요. 수급이 그러면 저희가 수급 때문에 쏠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 펀더멘탈 이상 없으면 수급이 안 좋을 때가 그때 기회입니다.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그냥 수급이 안 좋으니까 뭐 이래서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수급으로 해결되면 수급에 망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잔잔바리입니다. 요거 올라갈 때 요거 먹고 그 다음에 빠지니까 바로 정리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되는 종목이다. 그러면 붙을 땐 붙자라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늘더라고. 뭐냐면 기존의 주도주 뭐 화장품이 됐든 아니면 그 전력기기 쪽이 됐든 밀리면 네. 한 3거래일 이상 밀리면 그냥 무조건 일단 사놓고 보자. 무조건 무서운 겁니다. 무지성으로 야, 사자. 아유, 그런 거 무서운 생각 겁니다. 없이 사자. 예,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제 다른 것들 또 다 변화가 없는데 일단 빠르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AI 의료 이제 시작됩니다. 이거 전공의 행정 처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갈등 시작됐는데 이제 병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에 마이너스 통장 쓰면서 되게 심했거든요. 이거 수익성 찾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AI 의료 전면적으로 늘어납니다. 예. 드디어 뷰노의 시대가 왔어요? 아니 와주세요, 플리즈 이런 느낌으로. 예. 어. 뭐 저거는 뭐 말씀드렸듯이 그냥 어차피 물린 거 갖고 계세요. 나중에
변화 크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금호석유 요런 정도 보니까 금호석유를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예, 말씀드렸는데 예, 이렇게 횡보 들어가는 자리, 이런 중요한 자리 쪽에서는 이거 계속 횡보지 않습니까? 턴합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가 요즘 뭐 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올라가면서 잭시믹스죠? 이거 막 얘기 나오는데 라텍스 누가 생산합니까? 네, 차라리 근데 우리나라 거는 인기가 있으면요 그들이 또 다 따라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원료 쪽으로 가자. 이게 낫지 않나 싶고 효성중공업 억울하게 빠진 이 종목. 네, 이 정도 자리입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크게 밑에서 박스권 이탈하고 여기 자리 33만 5천 원대 안착한다 그러면은 예 여전히 변압기 쪽에서 제일 못 갔고 지금 보니까 분할 비율을 가지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싸다, 그러니까 많이 못 갔다 안쪽에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S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해서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근데 한참 올라갈 때는 뭐 좋았는데 이제는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일단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화폐로 인해서 전기 수요가 급증한다. 뭐 인공지능 때문에 전기 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던 내용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요즘 폭염이 상당히 심하고, 그 다음에 허리케인도 지금 미국에 지금 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폭염과 정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전력 공급이 만만치 않은 좀 불안한 상황인데, 어쨌든 친환경적인 풍력과 태양광을 생산해서 국가 간의 이런 뭐 송전이 가능하려면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LS가 지난번에 이제 엄청 이렇게 주가가 슈팅이 나왔죠. 20만 원 가깝게 올라갔다가 주가가 21선과 61선 밑으로 좀 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주가가 다른 종목들이 이제 전선 관련주들이 다 반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은 약간 이렇게 행보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는 못하는 흐름이네요. 그죠? 예. 자, 이번에 이 61선을 깬 7월 1일 날에 음봉이 10%짜리 음봉이 나왔어요. 거래량도 꽤 실렸고요. 이 한 번씩 보시면 제가 거래량 크게 만들어진 음봉을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렸는데 평소에 주변에 없던 음봉들, 네, 이런 것들이죠. 예. 근데 지난번에 위에서도 저런 게 만들어지고 요거 회복을 바로 못하니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의미 있게 깬 이동평균선이 음봉이 나왔는데 요거를 단기적으로 회복하지 못하면 당분간은 반등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즉 21선과 61선에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러한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동평균선과 함께 이 음봉을 강하게 뚫어준다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은 끝났다. LS의 가격 조정 끝났고 다시 한번 이제 좀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수급을 한번 보면 바닥에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어제 42,000주,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한 18,000주 정도 이제 가격이 한 14만원 밑으로 떨어지니까 기관들도 이제 더 이상 안 팔고 있고요. 그죠? 4월달 여기는 좀 팔았죠. 네. 한 5월 중순부터 팔기 시작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더 이상 이제 안 팔고 오히려 약간 사는 모습. 외국인들도 약간 뭐 더 이상 안 파는 모습. 그렇다면 한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에서는 일단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구리 전선과 관련해서 LS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풍산이라는 기업이 또 대표적인 또 관련된 좀 큰 기업으로서, 작은 기업이 아니라 큰 기업으로서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풍산도 지금 한 8만 원 정도에서 순식간에 5만 5천 원까지 빠졌다가 이제 21선과 61선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LS보다는 살짝 에너지가 좀 더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러한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번 주에 주요 일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나토, 그죠? 우리나라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해외에 지금 그 나토에 가서 또 체코 뭐 이런 쪽들하고 미팅이 예정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시장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움직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풍산이 조금 더 LS보다는 강한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풍산도 마찬가지로
구리 관련해서 그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가장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그래도 플레이하기에 무난한 그런 종목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6만 원 정도에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6만 원, 위로는 7만 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안에서 어떻게 움직임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 대신에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바닥에서 이렇게 4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 보면 적어도 최근에 요 횡보하는 구간에서의 적어도 지지의 에너지는 조금 만들어 주는 것 같다 정도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기 관련해서 그래서 구리 관련해서 거기까지 한번 연결을 좀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우리 오래간만에 또 원전 관련주들이 힘을 좀 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30조의 세코의 잭팟이 터진다 뭐 이런 건데요. 7월 중순 정도에 뭐 발표 우선 협상자 선정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다라는 건데 어제 뭐 우리기술, 오르비텍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외국인 기관들이 우리나라 수주 가능성에 베팅을 하는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원전은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죠. 시장에서 좀 관심 없을 때 주가가 눌려 있을 때가 조금 약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할 기회고 수주 소식이 나오거나 뉴스가 좋은 게 나와서 주가가 한번 슈팅이 강한 게 팍 나오면 그때 살짝 또 비중을 줄여야 되는 약간의 그런 트레이딩 성격을 가지고 있는 테마가 대표적인 게 원전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나왔던 요 뉴스가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완공 일자를 잘 지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있고 가성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협상 대상자를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본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누군가 우리나라를 좀 강하게 조금 밀어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어쨌든 강하게 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인데 우리 수출이 최근에 주춤했던 것은 웨스팅하우스하고의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었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아무리 봐도 우리가 시공 능력이 조금 딸리는 것 같다, 부족한 것 같다라고 해서 한국의 약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넘기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어제 이 원전 관련주에 훨씬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형 원전을 완공하거나 그 다음에 기제작한 원자로를 체코, 폴란드로 공동 해외 진출을 하거나 뭐 등등 어쨌든 그동안 껄끄럽게 마찰을 보였던 웨스팅하우스와 같이 협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정부의 힘도 우리나라에 좀 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조금씩 지금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거보다는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확실히 이번에도 좀 이렇게 21선에 또 눌릴 때가 또 한 번의 이제 기회였죠. 어제같이 슈팅 나올 때 고점에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원전은 항상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그 8.15 가족분들한테 계속 이제 내가 원전 관련주를 하나 트레이딩하기 어렵다라면 원자력 ETF가 있고 원자력 ETF 정도 한번 관심을 두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원자력 ETF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요. 지금 12,000원부터 출발해서 한 2만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에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원자력 ETF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원자력 ETF 안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의미 있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이 비중이 좀 크다.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어제 이제 수주가 나와서 주가가 6% 정도 상승한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그죠? 이런 종목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조정받으면 이 ETF는 좀 주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는 사실은 변압기도 재룡전기 신고가 가고 HD 현대일렉트릭도 신고가 가고 같이 다 움직였죠. 그래서 어제 ETF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원전과 이러한 전력기기 많이 올랐잖아요. 전력기기가. 그래서 한 종목을 선택해서 고가에 들어가려면 제가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렇게 안 하려면 뭐 이런
뭐 ETF 정도로 뭐 보시는 게 좀 조정받을 때 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해외 쪽에서 이 원전 관련주라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뉴스케일 파워잖아요. 그죠? 뉴스케일 파워가 오늘 12%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또 경신했거든요. 이렇게. 지난번에 동그라미 친 자리 있죠. 여기가 제가 제일 처음에 SMR에 대해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슈팅 나왔다가 그때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그거 따라 움직였다가 이 SMR이 빠지면서 다시 원위치 했다가, 최근에 빌 게이츠가 이 SMR에 대해서 투자 이야기가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금 다시 야, 빌 게이츠가 하면 이것도 진심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약간 그러한 모멘텀이, 기대감이 이 SMR 뉴 스케일 파워에 뉴욕 스케일 파워에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흐름이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이 요 종목을 좀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될지, 그다음에 체코의 또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우리가 선정이 될지 또 모멘텀으로 한번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어제 이제 오래간만에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의류 관련해서는 성장하는 종목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장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우리 이번에 화장품처럼, 그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 수출이 이제 뚫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패션도 결국에는 좀 뚫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의류는 재미가 없습니다. 옛날보다는 소비가 덜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내수가 안 되면 좁은 나라에서 5천만 인구로 안 되고, 그 다음에 금리가 떨어지기 전에 가처분 소득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면 의류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원가가, 화장품이 물로 만듭니다. 물로. 지금 옆에 생수병 있는데, 화장품은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가 원가가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화장품과 의류는 좀 다르다. 원가도.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 쪽으로 한 번씩 대박이 터진 종목들이 뭐 5배, 10배씩 움직이는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의류가. 그랬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좀 관련된 매장 수라든지 이러한 실적으로 해서 주가가 싸다. 그러면 뭐 과거에 5배, 6배 나왔던 게 베이직 하우스부터, 그 다음에 뭐 FNF, 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의류는 좀 쉽지 않은 아직까지는 환경이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지금 시장에서 그나마 성장이 나올 수 있는 후보군으로 보고 있는 게 중국 쪽에 감성 코퍼레이션, 스노우피크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깅스 쪽에 룰루레몬 대신에 중국에서 조금 되고 있는 잭시믹스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요 정도가 시장에서는 중국 진출로 인해서 올 한 해 뭐 내년까지 좀 시장에서 그래도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 후보군들이고, 그 외에 의류 관련 종목들은 미국에서 뭐 엄청나게 뭐 좀 잘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OEM, ODM도 그냥 뭐 슬로우한, 그죠? 한 번씩 움직였다가 내려오는 그런 그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흐름 정도 참고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런 정도 한번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지지난주 제가 찐 시장인가요? AI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도 움직이면, 이제는 의료 AI. 자, 그래서 이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렸고, 낙폭 가대의 수익률을 계산을 다 해드렸는데, 여전히 연중 고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는 종목들이 많고, 하나씩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뷰노가 단기적으로는 7월 28일 날 항암 여기 학회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뷰노의 딥브레인이 여기에서 런칭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제약 바이오 분위기 괜찮고, 그 다음에 AI 분위기도 괜찮다라면 낙폭과에 대한 의료 AI를 볼만한 때가 됐고,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뷰노가 모멘텀이 가장 좀 강하다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核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